자, 이번 시간에는 관성의 법칙, 운동의 법칙, 관성이나 운동의 법칙에서 들어갈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알짜 힘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알짜 힘이라는 말의 뜻은 합력이라는 뜻이에서 힘을 합친다 해서 합력, 알짜 힘이라고도 하고,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은 시그마 F로 쓰게 돼요. 그래서 보통 저는 문제풀이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시그마 F로 쓰니까 그때 합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중요한 건 한 물체, 그 다음에 여러 힘 동시에, 그러니까 문장으로 다 기억하지 말고 핵심 어들을 잡아주세요. 한 물체, 여러 힘 동시에. 이랬을 때 어떻게 이 힘들과 같은 한 힘처럼, 하나의 힘처럼 느껴지게 되는 힘을 우리는 알짜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별거 아니니까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 그런데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10N의 힘을 주었고, 그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얼마를 줬냐면 5N을 주었다라고 치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다 알겠지만 오른쪽으로 얼마의 힘으로 5N이 작용한다라고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힘이 동시에, 한 물체의 여러 힘,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였을 때 요것을 우리는 그냥 외부에서 주었다라고 해서 외력, 같은 말로는 가한 힘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그 합쳐져서 하나의 힘처럼 되어지는 요거를 우리가 말하는 알짜 힘이라고 한다라는 거. 뭐 잡아주시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니까 가볍게 들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여기서 힘의 합성과 알짜 힘, 두 힘이 당연히 같은 방향일 때는 어떻게 해줘요? 더해주면 되겠죠. 두 힘의 합과 같고, 일단 방향은 두 힘의 방향과 같은 거고,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했대요. 그러면 반대 방향은 사측 연산 빼기 더하기적 개념보다는 그냥 두 힘을 뺐다, 차만큼 되었다 라고 하고, 방향은 큰 힘의 방향 쪽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니까 가볍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걸 통해서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두 힘이 같은 방향일 땐 둘을 합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 5N의 오른쪽 방향입니다 라고 하고요. 반대로 두 힘이 반대로 작용하였을 때는 빼기적 개념에서 어느 쪽으로, 큰 힘 쪽의 방향이니까 1N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힘이 작용한대. 여러 힘이, 그러면 일단 같은 방향은 합쳐주세요.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하면 아무래도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는 1N, 3 빼기 이렇게 되니까 왼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 텐데,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관성의 법칙. 근데 제목에 보면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말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잘 찾아보도록 할게요. 관성이라는 것은 처음에 운동 상태로, 요 단어, 처음에 운동 상태, 그 다음에 유지라고 하는 단어. 유지라고 하는 단어는 외력이 있지 않으면 유지할 게 없잖아. 누군가가 외부에서 가했으니 나는 그걸 버틸 거야. 싫어. 맞짱 뜰 거야. 맞짱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 거부할 거야. 그래서 유지적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단어.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무거운 물체는 밀어서 움직이게 하기 힘들고, 가벼운 물체는 좀 움직이게 하기 쉬워. 그거는 무거워서 가벼워서가 아니라, 무겁다라는 건 질량이 클수록 어떤 것이다? 관성이 크니까 그만큼 움직이기가 어렵다. 여기서 보면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려고, 관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서 보게 되면 이제 크게 관성에는 정지관성이 하나 있고 운동관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이불을 방망이로 두드리면 먼지가, 그 다음에 달리던 자동차. 여기서 어떤 거냐면,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은 정지관성이거나 운동관성이거나, 일단 알짜 힘이 0인 상태,
에서 출발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0인 상태에서 정지, 가만히 있고 여기서 운동은 이제 유지라는 것을 잡아주시면 되어지는데 이때 갑자기 외력이 발생을 해요. 외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을 유지, 거부하려고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관성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라고 한다는 거. 거기서 보시게 되면 일단 달리던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달리던 사람은 계속 가려고 하고 여기서 돌부리는 거부, 외부에서 힘이 작용했죠. 그러니까는 나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이지. 근데 다리는 걸려서 못 가. 내 상체는 가려고 해. 그러니까 내 몸이 앞으로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 이번에는 달리고 있던 자동차 계속 가고 있어. 근데 갑자기 정차하면 계속 가고 싶은 관성, 유지 때문에 승객들이 앞으로 밀리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관성의 법칙,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여기서 알짬이 0이면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 그래서 이런 관성을 이용하시면 되어집니다. 이제 가속도의 법칙을 보도록 할게요. 가속도의 법칙, 뉴턴 운동 제2법칙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좀 다르게 등속도였다면 여기서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어지면 가속도와 알짜임 질량의 관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 잡는다라면 바로 얘가 돼요. 힘은 무엇이 되어진다? MA. 요것을 먼저 잡고 출발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가속도와 알짜임의 관계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질량이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에서 여기서 질량이 일정해. 여기 M 일정하니까 가속도는 작용한 힘에 비례한다. 다시 한번 써보면 이거 지우고 이거 잠깐 지우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F는 MA인데 얘가 일정해요. 그러면 얘가 커지면 덩달아 얘도 당연히 커지셔야겠죠. 그래서 비례한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가속도와 질량의 관계에서 이번에는 힘이 일정하대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힘이 일정해. F는 MA가 있는데 얘가 일정해. 그랬을 때 어떻게 돼?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별건 아닌 게 내가 힘을 세게 받아. 그럼 많이 변하잖아. 당연하겠죠? 이번엔 똑같은 힘을 주었어요. 그럼 무거운 물체가 있고 가벼운 물체가 있을 때 무거운 물체는 잘 안 변할 거고 가벼운 물체는 많이 변하겠죠. 둘이 곱하기 했을 때 힘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는 것이니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알짬에 작용할 때의 물체의 운동 차근차근히 보게 되면 여기서 1, 2, 3의 수와 같이 수레를 잡아당긴 힘의 크기만 2배, 3배 증가했어. 그래서 힘만, 다시 말하면 이 물체의 질량은 같아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돼? 수레의 질량은 일정하죠. 그런데 힘이 커질수록 그만큼 어떻게 된다? 속도, 시간 그래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나왔으니까 복습.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이게 있지. 어떤 게 있냐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애프터 서비스 AS, 가속도는 기울기를 의미하고요. S는 이동거리는 면적을 의미한다라는 거. 저번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요긴하게 써먹으니까 지금 복습한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죠.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속도는 어떻게 힘에 비례한다. 그래서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가속도가 증가해요. 전제 조건은 힘이 질량이 일정하다라는
전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 4, 5번처럼 질량만 2배, 3배로 증가시켰대요. 그 다음에 똑같은 실험을 했었을 때 여기서 일단 힘의 크기는 일정하죠. 근데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어진다? 기울기, 즉 가속도는 줄어들게 되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잘 안 변하려고 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잊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걸 보게 되면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아까 했던 거 F는 ma 요거 하나만 잘 잡아주시면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F는 ma 뭐 어쩌고 그런가 봐봐. 자, 두 물체가 여기서 함께 움직일 때 운동 방정식의 적용이라고 되는데 요거는 다음에 판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물체가 접촉시킨 경우 붙어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F라는 힘을 주었어. 그러면 이 힘을 주면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가 함께 이동하지 않나? 함께 움직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푸냐? 힘, 그러면 질량은 얘네 둘을 더한 값이 되어질 것인데 두 물체 A, B가 여기 있네. 함께 운동할 때 하나의 물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일단 힘은 구했죠. 그 다음에 질량은 더해주세요. 그럼 가속도를 구하면 되겠죠. 오케이, 가속도는, 그다음에 이런 거 보게 되면 되게 복잡해 보여. 이러지 말고 숫자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는 이번엔 실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찌됐건 얘를 잡아당기면 여기에 실이 연결됐으니까 얘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같은 가속도를 갖게 돼서 그냥 한 물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가속도가 0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이 가속도를 A라고 쓰죠. A가 플러스라고 표현하고 가속도가 마이너스, 0보다 작은 경우는 마이너스. 여기서 종종 친구들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플러스 마이너스, 왠지 마이너스는 빼기적 개념인데 빼기가 아니라 이 부호는 여기서 이 부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방향을 의미해요. 방향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운동 방향의 힘의 방향이 같아요. 그럼 당연히 속도가 증가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방향이 운동 방향의 반대예요. 마이너스. 그럼 속도가 줄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뭐니 해도 얘가 더 많이 활용도가 높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ST 그래프가 나오면 이렇게 무엇으로 VT 그래프로 바꿔서 푸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AT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와도 어떻게 VT 그래프로 풀면 좋은 게 아까쯤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잠깐 써보자. 여기서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했더라? 그쵸? 가속도를 의미하고 면적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동 거리를 의미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V라는 개념, 시간이라는 개념도 나와 있고 그 안에 기울기를 알면 가속도를, 면적을 알면 이동 거리를 알 수 있으니 이 속도 시간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요긴하게 써먹고 있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어지고 그냥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속도에서는 무엇을 따져줘라? 가속도에서는 면적이 속도의 변화. 속도라고 하지 마시고 속도의 변화라는 말까지 속도 변화라는 말 꼭 기억을, 얘는 수학 공식처럼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때 얘를 알고 해석을 해야지 여기에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ST 그래프에서는 무엇이 의미하느냐?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한다? 속도를 의미한다라는 거. 요거 공식처럼 ST 그래프는 기울기가 속도, VT 그래프는 AS,
그다음에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속도 변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어집니다.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작용 반작용의 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작용 반작용 뉴턴의 제3법칙인데 요것도 어려운 건 아니고 잘만 들으면 돼요. 한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줘요. 그러면 여기를 한 물체를 A라고 둘 거고 다른 물체를 B라고 둘게요. 그러면 동시에 그 다른 물체인 B가 어떻게 A에게, 이쪽에서 표현하면 A가 B에게 힘을 주면 B도 A에게 힘을 줍니다. 그때 반드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크기가 같아야 돼요. 즉 A가 B에게 준 힘의 세기는 B가 A에게 준 힘의 세기와 같고, 대신 방향은 어때야 된다? 반대 방향으로 되어진다라는 거를 자리 잡아주면 돼요. 밑에 걸 다시 한번 증명해 볼게. A가 B에 힘을 작용하면 B도 A에게 힘을 주죠. 그 다음에 그걸 작용, A가 B에게 준 걸 작용이라고 한다면 B가 A에게 준 걸 반작용이라고 하고, 크기는 항상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동일 현상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백이라는 건 사칙 연산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잡아주시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의 예를 한번 잠깐만 보시게 된다면, 여기서 공을 발로 차요. 그러면 공이 발이 공에게, 공이 발에게. 여기서 바닥이 여기가 작용, 발이 바닥을 밀어요. 뒤로. 그러면 바닥이 발을 밉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못이 망치에 작용하는 힘, 망치로 못을 내리치는 힘, 망치로 못을 빵 하고 때리면 그 못이 망치를 빵 하고 쳐서 내가 충격을 느껴지는 거다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만 잘 잡아주는데, 여기서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 작용 반작용을 할 때는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줘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힘의 평이 궁금한 사람은 꼭 나한테 다시 물어보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인데, 아까쯤에 우리 ST 그래프, AT 그래프, VT 그래프 그때마다 기울기와 면적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래프로 풀면 되게 부드러운 게 있고요. 그래프로 푸는 거 조금 불편할 때는 공식으로 문제를 풀면 부드러운 문제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래프를 좀 이용하는 편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식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 그래서 공식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은 세 가지. 요거. 얘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암기는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증명, 이런 만들어진 유도 과정은 조금 있다가 다음 챕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